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나흘 연속인데 전 세계로 넓혀봐도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하루 확진 30만 명 정도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수준인데 이 증가세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이 방역 당국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쯤이 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오는 16일에서 22일쯤 확진자가 최대 3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그 뒤론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선 전 세계의 20%가 넘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게 나오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1,151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지난 닷새 동안 연속으로 2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확진자 추이를 3, 4주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빨리 좀 유행이 가라앉아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이번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내일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러시아 외신들 그리고 다른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일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해 우리 돈 1,44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충분한 돈이 있기는 하지만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해외 은행에 맡긴 외환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재무장관은 경제적 논거가 없는 인위적 디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루블화 가치는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1달러당 84.95 루블이던 루블화 가치는 현재 달러당 120루블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5년 만에 국가 부도 사태를 겪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혹독한 영향을 미쳤다며 극심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국내 총생산이 최대 35%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또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네, 러시아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농업부가 오늘부터 6월까지 밀과 보리, 옥수수 등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정부령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보도만 나온 상황입니다. 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앞서서 러시아 곡물은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많지만 국내에 먼저 공급돼야 한다며 수출 제한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전 세계 밀과 보리 수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푸틴 대통령에게 결투를 신청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푸틴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한다면서 우크라이나를 걸고 붙자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쓴 글이기는 한데 푸틴의 이름은 러시아어로 우크라이나라는 단어는 우크라이나 말로 썼습니다. 이에 이 싸움을 동의하느냐고 러시아어로 쓰더니 러시아 크렘린궁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태그라는 걸 하면 해당 아이디를 쓰는 계정에서 그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푸틴을 목성으로 보내자라는 이미지를 올리면서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푸틴 대통령과 결투가 벌어지진 않겠죠? 뭐 해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